2025년은 서울 그 아파트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걔가 지금 출발할 지금 타이밍이라고. 이게 2025년이 마지막 남은 기회가 아닐까. 백모님이 2025년이 됐네요. 아, 벌써 그렇게 됐네요. 작년에 올린 2024년 부동산 네. 전망도 네. 구독자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네. 2025년 기념으로 네. 부동산 전망 한 번 더 해주세요. 뭐 가능하죠. 네. 저는 어려운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니까. 네. 일단 전망은 지역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지역 내에서도 급지마다 다를 거고, 지금은 아파트마다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뭐 서울만 봤을 때 1급지 신축이 많이 올랐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맨날 뭐 전망할 때마다 언급되는 아파트 잠실 S를 한번 보면 24평 기준으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계단식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전고점을 회복해가지고 22억 9천까지 딱 실거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하반기 때 조금 분위기가 주춤해지면서 한 22억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뭐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좀 띄엄띄엄하게 조금 내려온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와, 제일 높았던 고점에서도 한 번 더 올랐네요. 한 번 더 올랐죠. 그러니까 전고점을 이미 다 돌파를 해버렸다는 거죠. 어떤 구독자분들이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정상인가? 네. 저도 너무 궁금해요. 일단은 뭐 가격이라고 하는 게 정직하게 이렇게 올라만 가지는 않잖아요. 조정도 받고 또 가다가 또 조정받고 또 가다가 조정받고. 근데 저는 이걸 보죠. 이 아파트의 그 상승률을 맨날 체크합니다. 평균적으로 좀 길게 놓고 봤을 때 뭐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동안 연평균 상승률이 몇 프로지 그 관점으로 봅니다. 1, 2억의 관점이 아니라 몇 프로 정도 올랐구나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이 잠실 S가 뭐 20 몇 억이라고 하는데, 야 너무 많이 올랐다, 전고점 돌파했다, 거품이다, 내려갈 일만 남았다, 뭐 되게 다양한 전망을 하겠죠. 근데 지금 팩트 체크를 해보면 과거부터 잠실 S의 연평균 상승률이 되게 보수적으로 특정 기간을 잡았을 때 14% 정도 되더라고요. 제일 안 좋았을 때 그 상승률을 가지고 미래를 좀 시뮬레이션 해보면 5년 뒤, 10년 뒤에 얼마 정도의 시세가 될 수 있겠다 가능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잠실 S를 가지고 2024년 말에, 그러니까 얼마 정도가 돼야 적당한지를 과거 자료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20억 5천 정도가 돼야 적당하겠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물어보면 제가 설명하기 너무 길어지는데 시뮬레이션 해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24년 말 기준으로 시세가 이미 22억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한 것보다 오버슈팅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더 빨리 갔구나. 근데 그렇지만 거기에 분명히 거품이 좀 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단계적으로 우상향하는 건 맞는데 그때 너무 오버슈팅 되기도 하고 너무 또 사람들이 안 사가지고 가격이 저평가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기준은 있거든요. 그 추세대로 되면 또 5년 뒤에는 대략 얼마 정도 될지 그런 것들을 보고 있죠. 그래서 올해만 놓고 봤을 때 잠실 S 약간 이미 지금 미리 좀 빼먹었다. 그러니까 이게 한 1년 정도, 25년 말 정도 돼야 지금 이 시세가 정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네. 백모님이 보기에는 2025년 잠실 S는 네. 얼마 정도 가격으로 해야 적당할까요? 24년 말 기준으로 20억 5천이 적정 시세라고 저는 본 거거든요. 그러면 25년 말이 됐을 때는 저는 한 23억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 매물 나오고 있는 게 22억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금액이 한 1억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 근데 1억이 큰 걸까요? 작은 걸까요? 잠실 S 기준으로는 작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실질적으로 금액대가 20억이 넘으니까 이 상승률을 보면 4.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은행 금리도 지금 2, 3%는 되니까 4.5면은 이 정도 급지에 이 정도 금액대면 그렇게 과한 상승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에 만족할 사람들은 사면 되는 거고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은 안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잠실 S만 제가 샘플로 이제 봤는데 시세 상승을 적게 한 아파트도 많잖아요. 네. 저는 그 아파트들은 좀 더 오를 여지가 있겠다. 올라갈 타이밍에 못 올라가서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적게 올랐다고 해서 그런 단지만 찾아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약간 뭐 이런 느낌이죠.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짤짤이 투자 아세요? 네. 조금 저평가된 거가 있을 때 그걸 팍 사는 건데
저평가된 금액만큼 오르고 나면 안 올라가요. 집 싸게도 팔아야 되는데 부동산은 그런 투자 방식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입지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이게 고점을 돌파했다고 해서 그 애를 다 포기하고 덜 오른 것만 가면 결국은 수도권 외곽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럼 걔는 조금 오르다가 안 오를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점을 조금 잘 알고 선택해 나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서울이 2024년 하반기에는 거래량이 많이 떨어졌던데 네. 요건 2025년이랑 상관이 없는 걸까요? 상관 엄청 많죠. 직결이죠. 거래량이 줄면은 상승세가 바로 주춤해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최근에 거래량만 가지고 저는 미래를 예측하는 건 어렵다고 봐요. 거래량 그래프를 한번 보면 최근 1년 동안 거래량이 한번 터졌거든요. 2024년 초에 거래량이 한번 터졌어요. 네. 근데 2023년도에는 거래량이 어땠냐면 바닥이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2023년도에 뭔가 촬영하고 있다고 봐요. 거래량을 체크해봤는데 그래프가 높다가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바닥이에요. 그럼 1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거래량이 이렇게 줄었는데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때 지금 모습은 그러한데 1년 뒤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래량만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건 사실 쉽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여행모님 그러면은 네. 앞으로 어떤 곳이 더 많이 오르게 될까요? 서울에 못난이도 있고 네. 지방도 있는데 이런 곳들도 오를까요? 그렇죠. 그게 지금 쟁점이죠. 네. 서울의 좋은 아파트는 누가 봐도 좋거든요. 회복을 다 해버렸어요. 남아있는 게 딱 보니까 서울의 못난이하고 지방 아파트예요. 이게 오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부동산이 오른다기보다는 그냥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화폐를 계속 발행하니까. 그래서 오르긴 오를 거다. 다만 그 편차가 있겠죠. 어디는 생각보다 많이 오를 거고 어디는 생각보다 굉장히 적게 오르겠죠. 저는 서울 못난이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이 참 애매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서울의 뭐 상급지, 막 외곽, 끄트머리 이거 말고 예를 들어 강남 3군데 구축인데 적게 올랐어요. 그럼 이건 못난이에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막 송파구예요. 근데 연식이 20년 됐어요. 구축 단지만 이렇게 있어요. 입증이 양호해요. 근데 하락하고 조만큼밖에 못 올랐어요. 네. 그럼 이건 못난이일까 아닐까? 너무 애매하네요. 아니면 저기 뭐 도봉구나 금천구 갔을 때 뭐 좀 오래된 아파트 당연히 못 올랐겠죠. 네. 자, 그랬을 때 제 기준으로는 급지가 좋든 안 좋든 구축이라서 시세를 이렇게 반등을 많이 못한 단지들을 저는 전부 다 그냥 못난이라고 표현을 좀 해볼게요. 입지가 좋은 못난이들은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2025년은 서울 그 못난이 어찌 보면 네. 가성비의 그 아파트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이 나와버렸대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못난이 적게 오른 아파트가 아니라 입지는 좋은데 연식이 조금 구축이라서 상대적으로 상승을 못한 단지들 그 단지들이 어떻게 보면 딱 지금 흐름상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럼 지방은요? 지방은 이제 이런 거죠. 서울의 그 가성비 아파트하고 지방의 대장 아파트하고 결국은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평당가가 비슷할 수 있어요. 평당가가 비슷하면 사람들이 뭐부터 살까요? 서울 살 것 같아요. 당연하죠. 경쟁이 붙으면 서울을 먼저 사요. 그 말은 서울이 먼저 올라야 지방이 오를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서울 가성비가 움직이면 지방도 움직일 수 있고 서울 가성비가 못 움직이면 지방도 못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방의 대장 아파트 평당가가 광역시 기준으로 뭐 대구라든지 뭐 부산이라든지 제일 비싼 것들은 평당 4천만 원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파트는 입지가 양호하다 하더라도 평당 3천 이하예요. 그리고 광역시가 아니라 소도시로 가면 평당 2천 이하가 훨씬 많아요. 자, 결국은 뭐냐면 평당 2천에서 3천만 원대 아파트. 이 아파트가 언제 올라가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시세를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서울의 평당 2천에서 4천만 원 아파트가 정말 많죠. 각 구별로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들 중에서 오르지 못한 아파트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태풍의 눈은 지방이 아니고 서울 입지 좋은 가성비 구축이다. 이 친구가 올라야 지방 키 맞추기 가능하다. 이 생각 가지고 있죠. 그러면 지금 네. 뉴스에서 미국에서 금리도 막 내린다고 네. 하고 늦게 내린다고 하고 약간 어려운 시기인데 네. 오르는 게 가능할까요? 호락호락 하진 않겠죠. 저 변수가 많다고 봐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건 뭐냐면
부동산 이 사이클가 흐름을 알려준 거예요. 이미 지금 반등을 했잖아요. 네. 1급지가. 그럼 그 다음 어디로 갈 거냐. 그 파도가. 그 다음은 얘다라고 알려준 거고. 근데 과연 그게 정말로 갈 수 있느냐. 얼마나 빨리 올 수 있느냐. 얼마나 제대로 상승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변수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되겠죠. 지금 가장 큰 변수가 첫 번째가 금리예요. 네. 금리가 내려가는 건 방향이 나왔는데 속도가 천천히 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천천히 내려갈 거라는 거를 사실은 멤버십 할 때마다 얘기했거든요. 1년 전부터.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가 천천히 내려갈 것 같습니다.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 두세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마이너스죠. 네. 내려가긴 내려가는 건 플러스인데 천천히 내려가니까. 또 두 번째 변수는 뭐냐면 지금 탄핵, 대선 이슈가 있죠. 되게 지금 싱숭생숭하거든요. 네. 올 스탑 됐잖아요. 정권이 만약에 이 탄핵이 되고 만약에 이건 뭐 가정이지만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이제 완전 바뀌잖아요. 기존에 진행하려고 했던 것들 전부 다 홀딩되고 뭐 양도세, 중과, 유예 이런 것들도 유예가 없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오겠죠. 그랬을 때 바로 거래량에 직격탄을 주겠죠. 그래서 지금도 거래량이 지금 바로 타격이 왔다고 보거든요.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보고 움직이게 되겠다. 이것도 지금 마이너스 요소예요. 그 다음 하나의 변수가 뭐냐면 공급이거든요. 근데 사람들마다 뭐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다, 뭐 넘친다, 되게 뭐 의견은 다른데 제가 봤을 때 2025년 한 해는 서울도 공급이 부족하지 않아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보다 분양했던 단지들이 앞으로 입주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 상승도 조금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임차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것도 엄청 크진 않겠다. 이것도 조금 마이너스 요소예요. 네. 공급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그 다음은 좀 고려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변수가 저성장이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내용들 맨날 보거든요. 올해 예상치가 2.1, 뭐 2.2였는데 지금 2.1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2025년도는 아마도 1점 후반대, 1% 후반대 지금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최근 한 10년 동안 1%대 보인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저 성장 국가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기를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돼요? 돈을 풀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금리를 낮추면 또 물가가 오를까봐 이걸 또 못하는 거고 또 금리를 유지하려고 했더니 경기가 침체돼 있어서 걱정이고 지금 한국은행에서 아마 고심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 자체가 불확실해서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야, 이거 호락호락하지 않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램고님이 공급 물량을 말씀하셔서 공급 물량을 찾아봤는데 네. 2026년도 공급이 네. 거의 뭐 역대 최저인데 네. 이게 또 서울 집값에 네. 영향이 미칠까요? 2025년에? 지금 이제 2025년 전망이라서 제가 그 다음 년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지만 네. 사실 공급은 2, 3년치를 봐야 되거든요. 네. 2026년도 공급 입주 물량을 보면 사상 최저치예요. 그래서 2025년은 좀 뜨끔미지근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2026년이 되면 완전히 다른 양상이 펼쳐질 것 같아요. 공급이 너무 부족하니까 물리적으로. 그래서 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은 2025년도 손 놓고 있다가 2026년도에 그때 가서 내 집만을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2025년도부터 조금 서둘러 가지고 미리 해두는 게 맞을까? 이게 약간 고민되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저는 미루는 것보다 할 사람이라면 2025년 내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2026, 2027 그때는 분위기가 좀 완전 달라져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좋은 매물을 찾아가지고 진행하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아, 근데 막 유튜브 보면은 네. 뭐 맨날 그 대폭락한다 이런 영상들이 있잖아요. 항상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분들에게 좀 네. 한마디 해주신다면? 일단은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참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뭐 각자 의견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항상 거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폭락할 수 있죠. 충분히. 그 반대도 될 수 있고 세상 일을 모르니까.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게 손에 잡힐 수 있어요. 그 찰리 먼거가 자주 했던 이야기거든요. 부동산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정말로 거꾸로 어떻게 하면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수 있을까? 2025년 한 해 동안 쫙 내려갈 수 있을까?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거죠. 첫 번째,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안 될 거예요. 돈의 가치가 세져야 돼요. 그러려면 통화량이 줄어야 돼요. 통화량이 느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금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좀 유지가 많이 돼야 될 거예요. 또는 올라가거나. 세 번째는요.
정책적으로 1주택자 갈아타기 안 돼. 1주택자 대출 안 돼. 실수요자를 꽉 잡아야 돼요. 정책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1주택자 보유세를 크게 높이거나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세율을 막 중과를 때린다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분양을 했는데 이제 고분양가로 미분양이 계속 터지는 상황이 펼쳐지면 폭락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제가 크게 4가지 이제 상황을 펼쳤는데 이 4가지가 다 만족되면 저는 무조건 폭락한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 진짜 폭락할 수 있지. 근데 이 4가지 중에서 현실 가능한 게 어떤 게 있을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통화량은 지금 늘고 있거든요. 네. 금리는 방향은 낮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다주택자가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철저하게 실수요자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 사람 잡을 수 있을까? 1주택자 집 절대 사지 마. 1주택만 갖고 있어서 보유세 진짜 장난 아니게 뭐 할 수 있을까요? 종부세 때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걸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 미분양 나는 거 쉽지 않거든요. 현실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역으로 이야기하면 큰 상승은 아니더라도 하락 가능성은 매우 낮겠구나. 그럼 결국은 집을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 성급하게 집을 살 필요는 없겠지만 뭐 아예 손 놓고 그냥 뭐 폭락할 거라서 그냥 관심이 없어 보다는 좀 관심을 가지면서 앞으로 변화에 주시하면서 결정을 해 나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죠. 네. 2025년 전망도 참 너무 꼼꼼하게 해주셔서 구독자분들이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2025년에는 어떤 사람에게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여전히 실수요자 중심이죠. 다주택자는 뭐 더 사는 게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실수요자들은 좋은 입지, 그 다음에 상품성 좋은 거 이런 거 사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1급지의 신축이에요. 근데 살짝 늦었죠. 작년에 샀으면 더 좋았겠죠. 뭐 2023년 한 6월 달쯤 그때 샀으면 제일 좋았겠죠. 이미 지나간 거예요. 네. 조금 늦은 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1급지 신축을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요? 여유 자금이 많아야 살 수 있잖아요. 네. 애초에 그걸 못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꿈은 뭐냐면 그 중간쯤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 중간쯤에 지금 안 올라서 고민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걔가 지금 출발할 지금 타이밍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검토했던 분들, 딱 그 금액이 딱 맞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이게 2025년이 마지막 남은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급지 신축은 몇 개가 안 돼요. 아파트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거나 사도 돼요. 그게 뭐 용산이든 뭐 마포구든 뭐 성동구든 강남이든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다 지금 1년 넘게 똑같이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사느냐는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빨리 사는 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구축은 선택지가 엄청 많아요. 오르지 못한 구축들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경우는 옥석을 잘 가려야 된다. 그걸 가리는 노력은 조금 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는 하고 싶어요.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행운이 됐겠네요. 그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을 언제 어디에 사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없죠. 언제 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손품으로 알 수 있느냐, 저평가된 단지, 시세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담아둔 제가 거의 만 9년 동안 하고 있는 정규 강의입니다. 오프라인을 진행하니까요. 좀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내 집 마련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다 이런 니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하나 제가 만들었고요. 거의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 제가 봤을 때는요.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입지 매트릭스가 있거든요. 300개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인 피드백까지 다 드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제가 댓글로 좀 남겨 놓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